아드님, 제발 CCTV 좀 꺼주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발 저는 CCTV 좀 바로 경찰에 꺼주세요. 신고할 뻔했습니다. 아드님, 요양보호사가 먼저 감시 카메라를 꺼달라고 한다? 솔직히 정상적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사람을 믿습니까? 뉴스만 틀면 노인 학대 이야기였고 인터넷에는 보호사를 믿었다가 평생 후회했다는 가족들 사연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안 곳곳에 CCTV를 달았습니다. 거실, 주방, 현관. 78세 치매 초기 어머니를 혼자 두고 일 나가는 아들로서 그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믿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복수는 젊은 시절 여수중앙시장 근처 반찬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물을 썰고 멸치를 볶고 김치를 담갔습니다. 손이 빠르고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조선소 하청 일을 하다 허리를 다친 뒤에도 복수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쉽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는 게 다 그렇지. 그 말이 복순의 입버릇이었습니다. 성우는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자랐습니다. 허름한 집이었지만 밥상은 늘 따뜻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복수는 젖은 운동화를 신문지로 채워 말려주었습니다. 시험을 망치고 돌아온 날에도 혼내기보다 조용히 계란찜을 더 떠주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달라진 건 남편을 떠나보낸 뒤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인 줄 알았습니다. 밥솥에 밥을 안 해놓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냉장고 안에 리모컨을 넣어두고 한참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은 시장에 간다며 나갔다가 2시간 뒤 동네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이 길을 잘 못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성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매 초기라고 했습니다. 아직 대화도 되고 혼자 움직일 수도 있지만 방심하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밤에는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우는 여수 국가산단 협력업체에서 야간 설비 일을 했습니다.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이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기계 소리 속에서 일하다 보면 휴대폰을 볼 틈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쉬는 시간이면 가장 먼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요? 먹었지. 너나 챙겨 먹어라.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어머니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내 아버지 언제 오신다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성우는 목이 막혔습니다. 결국 그는 요양보호사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온 사람이 한지은이었습니다. 39세. 말투가 차분했고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처음 만난 날 지은은 복순에게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낮 시간에 제가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 복순은 낯선 사람을 경계하듯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남한테 손 벌릴 정도는 아니에요. 지은은 웃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친한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손을 빌리는 걸로 할게요. 어머님이 알려주시면 제가 배우겠습니다. 그 말에 복수는 잠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멸치볶음은 센 불에 하면 안 돼요. 그날 이후 지은은 성실했습니다. 약 시간을 놓치지 않았고 식사는 싱겁게 마쳤습니다. 복순이 싫어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다루듯 하지도 않았습니다. 성우는 그런 모습에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뉴스가 문제였습니다. 인터넷이 문제였습니다. 요양시설 학대 영상, 보호자 몰래 벌어진 폭언, 치매 노인을 방치했다는 기사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성우는 그런 화면을 볼 때마다 자기 어머니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CCTV를 달았습니다. 거실, 주방, 현관. 처음엔 현관만 달려고 했지만 혹시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커졌습니다. 엄마 안전 때문에 그래요. 성훈이 말했을 때 복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봐. 그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성훈은 모른 척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래서 그래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CCTV가 달린 뒤 성훈은 틈만 나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야간 근무 중에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먹을 때도 주차장에 앉아 잠시 눈을 붙이기 전에도 화면을 켰습니다.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으면 안심했고 지은이 주방에서 죽을 젓고 있으면 숨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변화가 보였습니다. 복수는 거실에서 말을 줄였습니다. 혼잣말을 하다가도 카메라 쪽을 보면 입을 다물었습니다. 웃다가도 빨간 불빛을 보면 표정이 가라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은에게 남편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보였을 텐데 이제는 울음이 올라와도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성우는 그것을 치매 증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성훈이 일찍 집에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지은은 복순의 저녁약을 챙긴 뒤 빈 물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오래된 가요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성훈을 불렀습니다. 아드님. 네. 혹시 거실 CCTV만 잠깐 꺼주실 수 있을까요? 성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은은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현관이나 주방은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그런데 거실은 할머님이 가장 오래 계시는 곳이라서요. 그래서요? 할머님이 자꾸 감정을 참으세요. 성훈은 미간을 좁혔습니다. 감정을 참는 게 왜 문제입니까? 지은은 복순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복순은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요를 잡은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도 혼자 울 시간이 필요하세요. 그 말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위험하게 들렸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지키려고 CCTV를 단 겁니다. 꺼달라는 말은 쉽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밤 성우는 산단 야간 근무지 휴게실에서 평소보다 더 자주 CCTV 앱을 열었습니다. 작은 화면 속 지은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물을 건네고 무릎 담요를 덮어주고 약봉지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성훈의 눈에는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왜 꺼달라고 했을까? 무엇을 보이지 않게 하려는 걸까? 휴게실 형광등이 차갑게 깜빡였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멀리서 낮게 울렸습니다. 성훈은 휴대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때 화면 속 복순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CCTV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성우는 그 표정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불편하게 조여왔습니다. 그날 이후 성우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야간 작업장은 늘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거대한 배관 사이로 흰 수증기가 피어올랐고 철제 계단은 새벽 습기를 머금고 미끄러웠습니다. 안전모 아래로 땀이 흘러도 성우는 쉬는 시간만 되면 곧장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CCTV 앱을 켜면 지방 거실이 보였습니다.
낡은 소파,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 작은 TV 앞에 놓인 낮은 상, 그리고 그 앞에 앉아 있는 어머니의 굽은 어깨. 처음엔 확인만 하려 했습니다. 잘 계신지 보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지은이 CCTV를 꺼달라고 말한 뒤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성우는 화면 속 지은의 손짓 하나까지 살폈습니다. 약봉지를 뜯는 속도, 밥그릇을 내려놓는 위치, 어머니 옆에 앉는 거리까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조용하고 성실했습니다. 아침이면 복순의 얼굴을 따뜻한 수건으로 닦아드렸습니다. 식탁에 앉기 힘들어하는 날에는 죽을 조금 식혀 숟가락에 올려주었습니다. 복순이 약을 싫어하면 억지로 재촉하지 않고 물 한 모금을 먼저 권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시면 속이 조금 편하실 거예요. 복순은 아이처럼 고개를 저었습니다. 쓴 건 싫어. 그럼 물 먼저 한 모금만 드셔볼까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말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성훈이 보기에도 흠잡을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어머니였습니다. 복수는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지은에게 남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 시절 중앙시장 골목에서 처음 만난 이야기, 월급날이면 남편이 붕어빵을 사들고 오던 이야기, 비 오는 날 둘이 우산 하나를 나눠 쓰고 집에 오던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CCTV가 달린 뒤부터는 달라졌습니다. 복수는 이야기를 하다가도 벽 위에 빨간 불빛을 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은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때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복수는 잠시 웃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다. 별말 아니었어. 손끝은 담요 끝을 자꾸 비볐습니다. 그 손길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자신이 틀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성우는 집에 들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미역국 냄새가 났습니다. 주방에서는 지은이 작은 냄비를 씻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눈은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성훈이 부르자 복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니?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성훈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일부러 CCTV를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빨간 불빛은 여전히 깜빡였습니다. 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식사는 반 공기 정도 하셨고요. 오후에는 조금 우셨어요. 성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우셨다고요? 복순이 작게 손을 저었습니다. 안 울었다. 눈이 따가워서 그런 거지. 지은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복수는 대답 대신 TV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노래가 슬퍼서. 그때 지은이 낮게 말했습니다. 아드님, 할머님이 요즘 감정을 많이 참으세요. 성우는 바로 지은을 봤습니다. 또 그 얘기입니까?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지은은 물기 묻은 손을 수건에 닦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복수는 두 사람 눈치를 살피듯 담요를 꼭 쥐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하실 말이 있고 아닌 말이 있습니다. 성훈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저는 어머니 안전 때문에 단 겁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드님 마음도 이해합니다. 이해하시면 왜 자꾸 꺼달라고 하십니까? 감시와 돌봄은 다르니까요. 그 말에 성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감시요?
아드님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어머니를 감시한다는 겁니까? 복순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하지만 두 사람은 쉽게 멈추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할머님은 하루 대부분을 저 거실에서 보내세요. 웃어도 보이고 울어도 보이고 잠들어도 보입니다. 어르신 입장에서는 쉬는 시간이 없으신 거예요. 성우는 답답한 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제가 일을 그만두고 하루 종일 옆에 붙어 있어야 합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제가 부족한 거,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은 낮에 오셨다 가면 끝이지만 저는 밤새 어머니 걱정하면서 일합니다. 혹시 넘어지실까봐, 혹시 문 열고 나가실까봐, 혹시 누가 함부로 대할까봐요. 지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성운의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눈밑은 어두웠고 손등에는 작업장에서 생긴 작은 상처들이 보였습니다. 그제야 지은의 표정도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아드님이 얼마나 불안하신지 압니다. 아시면 그냥 두세요. 성우는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복순이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두 사람의 시선이 복순에게 향했습니다. 복순은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만 조금 올라갔을 뿐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나는 괜찮아. 너 일하는데 걱정시키면 안 되지. 그 말에 성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순은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파도 괜찮다고 했고 서러워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밥상을 차리며 손가락을 베어도 휴지로 꾹 누르고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남편 병원비가 밀렸을 때도 자식 앞에서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성우는 그 괜찮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또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덜 미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성우는 다시 산단으로 출근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복수는 현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밥 굶지 마라.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 말이 더 작고 낡게 들렸습니다. 성우는 어머니 손을 잠깐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엄마도 잘 주무세요. 문이 닫히고 골목에는 노란 가로등만 남았습니다. 성우는 차에 올라탔지만 바로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거실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커튼 사이로 흐릿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 CCTV의 빨간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안전장치 같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누군가의 눈물 위에 켜진 작은 경고등 같기도 했습니다. 새벽 2시 17분이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휴게실의 형광등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구겨진 작업복 차림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벗자 이마에 눌린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컵라면 용기에서는 아직 김이 조금 올라오고 있었지만 그는 한 젓가락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작업장에서는 배관 점검이 이어졌습니다. 쇳소리와 경고음, 사람들의 무전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잠깐 눈이라도 붙였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휴대폰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성우는 손가락으로 CCTV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잠시 검게 멈췄다가 거실을 비췄습니다. 낡은 소파, 낮은 상, 접힌 담요, 꺼진 TV, 거실 한쪽 스탠드 조명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몇 초 뒤 화면 오른쪽 끝에서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복수는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회색 카디건도 걸치지 않은 채였습니다. 맨발은 차가운 바닥을 조심스럽게 밟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눈은 제대로 초점을 잡지 못했습니다. 성우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엄마.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휴게실 안에 다른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수는 천천히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이상하게 단호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밖에서 부르는 소리를 듣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현관 센서 등이 켜졌습니다. 노란빛 아래 복순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성훈이 알던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사람도 아니었고 아들에게 늘 괜찮다고 말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길을 잃은 아이처럼 불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복수는 신발장 앞에서 낡은 단화를 꺼냈습니다. 짝이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검은 단화였고 하나는 오래된 운동화였습니다. 그래도 복수는 아무렇지 않게 신으려 했습니다. 성우는 급히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사이 복수는 현관문 잠금 장치에 손을 댔습니다. 성훈의 손바닥에 땀이 찼습니다. 여수의 새벽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골목은 어둡고 항구 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경사가 있었습니다. 치매 초기에 어머니가 혼자 나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그때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의 잠긴 목소리였습니다. 성우는 낮게 외쳤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현관문 열려고 하십니다. 지금요? 빨리요. 네, 지금요? 전화 너머로 이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급히 일어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낮 시간 보호사였지만 그날은 복순의 상태가 좋지 않아 성훈의 부탁으로 작은 방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현관문 손잡이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성훈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지은이 화면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흰 수면 양말 한쪽이 반쯤 벗겨진 채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잠에서 막 깬 당황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은은 복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복순이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나요. 나가야 해. 밖에 추워요. 지금 새벽이에요. 우리 영감이 기다려요. 복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지은은 숨을 고르며 복순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버님은 지금 안 계세요. 어머님, 여기 집이에요. 복순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방금 불렀어. 골목에서 불렀어. 성우는 휴대폰을 움켜쥐었습니다. 화면 너머에서 어머니가 자신이 모르는 세계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았습니다. 복순의 손을 감싸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앉아서 기다려요. 밖은 너무 추워요. 싫어. 다들 나만 두고 가. 복순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들도 가고 영감도 가고 나만 여기 있잖아. 그 말에 성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는 일을 나갔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밤은 설명이 되지 않는 긴 버려짐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복수는 갑자기 주저앉듯 현관 바닥에 앉았습니다. 나 혼자 두지 마, 무섭다. 그 울음은 작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금세 무너졌습니다. 복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흐느끼는 어깨가 화면 속에서 작게 떨렸습니다. 늙은 노인의 울음이었지만 동시에 엄마를 잃은 아이의 울음 같았습니다.
성훈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지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CCTV를 바라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화면 너머의 성훈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성훈은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지은은 복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 손을 뻗어 CCTV 렌즈 앞을 가렸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성훈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은 휴게실 소음에 묻혔습니다. 그는 다시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가려요? 전화 너머로 지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드님, 잠깐만요. 잠깐이 아니라 손 치우세요. 성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은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너무 무너지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봐야죠. 제가 아들입니다. 아드님이 보시는 걸 어머님이 아세요. 그 말에 성훈은 멈칫했습니다. 화면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손가락 틈 사이로 희미한 조명만 흔들렸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어머님은 울고 싶을 때도 카메라를 보세요. 누가 보는지 알아서요. 그래서 참으세요. 그래도 이건 딱 5분만요. 지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사람이 무너질 때는 보는 눈이 없는 곳이 필요합니다. 성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복순의 울음이 들렸습니다. 나 이제 쓸모없지. 다들 나 때문에 힘들지. 성훈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이 낮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말하지 마세요. 내가 없어지면 성훈이 편하지. 아니에요. 아드님은 어머님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맨날 나를 봐? 복순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하지만 성훈에게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왜 맨날 나를 봐? 그 말이 성훈의 머릿속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안전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감시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루 종일 누군가에게 판단받는 것처럼 견디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몇 분 뒤 화면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지은이 손을 내렸습니다. 복수는 현관 바닥이 아니라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요가 어깨까지 덮여 있었고 지은은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복순의 얼굴은 많이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조금 편안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울음을 겨우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은은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드님, 지금은 괜찮으세요. 따뜻한 물 드시고 누우실 수 있게 할게요. 성우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운전 조심하시고요. 그 말이 오히려 성훈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어머니 곁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의심했던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성훈은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복수는 지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주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 위의 CCTV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겁먹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묻는 얼굴이었습니다. 성훈아, 너는 정말 나를 보고 있었니? 아니면 내 불안만 보고 있었니? 성훈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휴게실 창밖으로 새벽 안개가 산단 불빛에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CCTV는 모든 장면을 보여주었지만 어머니 마음까지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의 검은 화면 5분이 성훈에게는 가장 선명한 진실로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성우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새벽 현관 앞에 주저앉아 울던 어머니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왜 맨날 나를 봐? 그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남았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기계 소음 속에서도, 편의점에서 컵커피를 마실 때도, 신호 대기 중 빨간 불을 바라볼 때도 그 말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CCTV 앱을 켰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의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는 이제 화면 속 어머니 표정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복수는 여전히 거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오전에는 창가에 앉아 오래된 화분잎을 만졌고, 오후가 되면 멍하니 TV를 바라봤습니다. 가끔 화면 속 트로트 가수가 웃으면 따라 웃다가도 벽 위 CCTV를 보면 금세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는 성훈 눈에도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쉬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 누군가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비가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성훈은 예상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회색 작업복 위로 빗물이 군데군데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골목 바닥은 젖어 있었고, 오래된 전봇대 아래로 빗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현관문 앞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소리는 집 옆 좁은 골목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에어컨 실외기가 달려 있었고, 빗물이 처마 끝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한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였습니다. 지은은 급히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울고 있었다는 건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성우는 잠시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늘 차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골목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지은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아드님. 그녀는 급히 자세를 고쳤습니다. 비 맞으시면 안 됩니다. 들어가세요. 하지만 성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지은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빗물만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아주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요? 괜히 제가 아드님 마음 힘들게 한 것 같아서요. 성우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럴 수 있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멀리 항구 쪽에서 배 경적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지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치매였어요. 성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은은 빗물이 떨어지는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건망증인 줄 알았어요. 같은 말 반복하고 밥 안 먹고 먹었다고 하고, 그런데 점점 심해지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안쪽이 무너진 사람 같았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혹시 사고 나실까봐. 혹시 혼자 나가실까봐.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카메라를 달았어요. 그 말에 성훈의 숨이 멈췄습니다. 지은은 작게 웃었습니다. 아드님처럼요. 비냄새가 골목 안에 천천히 퍼졌습니다. 처음엔 안심됐어요. 휴대폰으로 엄마 보면서 괜찮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요? 지은은 입술을 천천히 깨물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카메라를 보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잠시 말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나는 죄인도 아닌데 왜 맨날 감시받냐고. 성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어머니와 똑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은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 뒤부터 엄마가 변했어요. 혼잣말을 안 하셨어요. 울다가도 카메라 보면 바로 닦으셨어요. 화장실 앞에서도 눈치를 보셨어요. 빗물이 처마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사람은 늙어도 자존심이 남아있거든요. 그 말이 성훈 가슴을 세게 눌렀습니다. 지은은 젖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어머님은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지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골목 안 공기가 조용해졌습니다. 마지막에 병원에 계셨는데 제가 카메라로만 확인하던 날이 많았어요. 바쁘다는 핑계로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후회해요. 성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드님이 나쁜 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성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괴로워졌습니다. 자신은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확인했고, 더 감시했고, 더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머니를 숨막히게 만들고 있었다면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그날 저녁 성우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복수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골목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화분 옆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복순과 남편, 그리고 초등학생이던 성훈. 복수는 사진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성훈이 어릴 때는 참 말이 없었는데. 성훈은 조용히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복수는 천천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일 힘들지? 성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어머니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평생 가족 먹여 살리느라 망가진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은 담요 끝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순의 시선이 벽 위 CCTV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물었습니다. 성훈아. 네. 저거 오늘도 켜져 있니? 성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복수는 애써 웃으려 했습니다. 나는 가끔 누가 계속 보고 있으면 숨이 막혀. 그 말은 원망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안해하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그래서 성우는 더 괴로웠습니다. 복수는 평생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늙어서도 그 습관은 남아 있었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벽이 빨간 불빛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안전처럼 보였던 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외로움을 기록하는 작은 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쉽게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수 골목 끝 바다에서는 안개 섞인 바람이 천천히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로등 아래 젖은 바닥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성우는 집 앞에 주차한 차 안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익숙하게 CCTV 앱을 켰다가 다시 껐습니다. 화면을 보는 일이 이제는 이상하게 두려워졌습니다. 그동안 그는 확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호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화면 속 어머니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울음도 참게 되었고 혼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운전대 위에 이마를 기대었습니다. 나는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작은 혼잣말이 차 안에 가라앉았습니다. 잠시 후 집 안불이 꺼지는 게 보였습니다. 지은이 퇴근할 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멀리 포장마차 천막 흔들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현관 앞에는 한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훈을 보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오늘은 좀 일찍 주무셨어요. 성훈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네. 제가 잘못하고 있었던 겁니까? 지은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 안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어르신들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계실 때 혹시 잘못될까 봐요. 제가 일하는 사이에 무슨 일 생길까 봐.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엄마를 더 외롭게 만든 것 같아요. 지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어머님을 놓지 않으려고 하신 거예요. 그 말에 성우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은 손으로 움켜진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인사한 뒤 골목 아래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작은 뒷모습이 가로등 불빛 아래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성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 스탠드 조명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지은이 미리 준비해둔 보리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복수는 소파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얇은 담요가 어깨 아래로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성우는 조심히 담요를 끌어올려 덮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복순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성훈이 왔니? 잠에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엄마. 복수는 잠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일 안 힘들었어? 성훈은 순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늘 자신이 묻던 말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밥 먹었어? 엄마 약 먹었어? 그런데 어머니는 여전히 아들 걱정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소파 앞 바닥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복수는 흐릿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니? 성우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응. 미안해. 복수는 작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뭐가? 성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지킨다고 하면서 엄마 마음은 못 봤어요. 복수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치매 때문에 기억은 자꾸 흐려졌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들의 얼굴을 또렷하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너 힘든데 그럴 수도 있지. 그 말이 성훈을 더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복수는 평생 그랬습니다. 누군가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견디지 못했습니다. 아파도 괜찮다고 했고 외로워도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실벽 위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CCTV, 빨간 불빛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처음 설치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좀 안심할 수 있겠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안심하고 싶었던 건 어머니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걸. 성우는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복순이 물었습니다. 뭐하니? 성우는 대답 대신 의자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CCTV 전원선을 뽑았습니다. 작은 기계음과 함께 빨간 불빛이 꺼졌습니다. 거실 안이 순간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복수는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고장났어? 성우는 천천히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아니요.
그는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고였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계시라고요. 복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늦은 밤 바람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멀리 항구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천천히 벽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불빛이 사라진 자리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숨이 좀 편하다. 성우는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람은 밥만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약만 챙긴다고 버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마음, 실수해도 괜찮다고 바라봐주는 눈빛, 아무 말 없이 울 수 있는 시간, 그런 것들이 사람을 살아있게 만든다는 걸요. 며칠 뒤 거실 벽에는 CCTV 대신 작은 액자가 걸렸습니다. 젊은 시절 복순 부부 사진이었습니다. 시장 골목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는 가끔 그 사진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보다 조금 더 자주 웃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은이 보리차를 내오다 복순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복순은 사진을 바라보다 작게 웃었습니다. 이 집이 이제 사람 사는 집 같잖아. 그 말에 지은은 조용히 웃었고 성우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날 햇살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성우는 마음속으로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지켜준다는 건 24시간 바라보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편하게 숨 쉴 수 있게 옆을 내어주는 일이었다는 거리요.